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32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5년간 공개되었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적중 예상문제 6탄 필기실기 8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모두 보시고 공부하신다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2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3번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번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노인부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3번 의사결정이 빠르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번 외향성이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일을 처리할 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와 방법을 고수합니다. 3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5번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갑니다. 문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80세 남자,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5세 여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1세 남자,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여자,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시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즉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공단은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하게 됩니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문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번 지방자치단체, 2번 보건복지부, 3번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근로복지공단.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공 원칙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합니다. 3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깁니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의사소통 도움, 2번 편지 대필, 3번 구강 청결 도움,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병원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병원 방문 시 동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나눠지며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산지 시 부축,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을 포함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상 업무 대행으로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연락할 수 없음.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문제.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의 유형은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밖에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2번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등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4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과 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고의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는 행위.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심리적 성희롱, 5번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요,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성희롱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해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아요. 1번 자유권, 2번 참정권, 3번 평등권, 4번 신체적 안전보장 권리, 5번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그 밖에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유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입니다. 노동 관련 권리로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문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번 대상자와 수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번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번 대상자가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번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대상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3번 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종교와 정치적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교양 기관을 알선한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번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대상자 가족에게 토로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행동규범 알아볼까요? 1번. 장기요양 기간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대상자를 대한다. 2번 눈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번 대상자가 집에 없을 때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번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번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눈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를 존중하고 존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 부재 중에는 다음 방문일을 메모를 남겨두고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4번.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대상자에게 불편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계획된 서비스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번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번 대상자에게 이혼 사유를 묻는다.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감소된다. 2번 손목을 구부릴 때 통증이 감소된다.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2번. 손목을 구부릴 때 손목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3번. 손의 감각 이상, 저림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입니다. 5번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문제. 감염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번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 목욕 후 피부에 보습 크림을 바른다. 4번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입니다. 문제.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고 토할 것 같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번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번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번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번 당내성 감소, 2번 타액 분비 증가,
3번 칼슘 흡수 증가, 4번 위산 분비 저하,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문제.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주 동안 복용한다. 2번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번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항결핵제 복용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2번 증상 여부에 따라 임의대로 조정하지 말고 의사가 처방한 용량만큼 복용해야 합니다. 3번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활동성 결핵균이 활동할 때에만 접촉 주의를 해야 하고 끝까지 격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항결핵제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문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는 1번 인대 등의 탄력성 감소, 2번 엉덩이의 피하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증가, 4번 다리의 지방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 등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그럼 그 밖에 근골격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2번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게 되고 노인 특유의 체형을 갖게 됩니다. 3번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습니다. 4번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게 됩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번 건선, 2번 자반증, 3번 대상포진, 4번 피부 건조증, 5번 말초 신경병. 정답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문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2번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번 배뇨 후 잔뇨간이 없다.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번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살펴보면 1번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2번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듭니다. 3번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은 잔류감이 있습니다. 5번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문제.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번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번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그 밖에 내분비계 변화를 살펴보면 공복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3번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됩니다. 5번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환시, 2번 대소변 실금, 3번 단기 기억력 저하, 4번 신체 활동 제한, 5번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문제.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다. 2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번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번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고 파열되어서 생기는 것은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2번 파킨슨은 뇌졸중,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3번 중뇌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처진 어깨, 사고의 느림, 인지능력 감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번 심근의 두께 감소,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번 흉곽 탄력성 증가,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번 관절 운동 범위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자, 그 밖에 신체 기능 변화 알아볼까요? 1번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3번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숨이 차게 됩니다.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지게 됩니다. 5번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2번 저잔여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번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번 고염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영양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며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2번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3번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류를 자주 먹습니다. 5번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문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쓴 약은 사과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번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약물 복용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2번 약이 없어도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나누어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4번 처방이 바뀌면 새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문제.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번 후각과 미각 기능이 감소한다. 2번 혈압이 정상보다 상승한다.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알아볼까요? 1번 금연 48시간 뒤 후각과 미각이 향상됩니다. 2번 금연 2분 뒤 혈압 수준이 내려오게 됩니다. 3번 금연 24시간 뒤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4번 금연 5에서 10년 뒤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홍역, 2번 파상풍, 3번 폐렴구균, 4번 대상포진,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2번 파상풍입니다. 옆에 성인 예방접종표를 보시게 되면 독감은 매년 1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1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65세 이상에서 건강 상태에 따라 1, 2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포진은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 1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한다.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번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번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업무 보고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4번 상황이 급할 때에는 구두로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상황이 급할 때에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번 제공된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입니다. 문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 후에 철회할 수 없다. 2번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번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시 영양 공급을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철회 또는 할 수 있습니다. 2번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을 하게 됩니다. 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치료와 물, 산소, 영양분 등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편안감 증진을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준다.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번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요.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임종 환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실금 또는 실변을 함으로 기저귀를 채워줘야 합니다. 2번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듯이 설명해야 합니다.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높여줘야 합니다.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추가로 경관 영양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에는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번, 경구 섭취가 아니라 경관 영양이므로 입안을 닦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준다. 2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연하곤란 환자에 대한 식사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죽이고 음식을 먹게 해야 합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해야 합니다. 문제,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음식에 섞어서 먹인다. 2번,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입니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위에 놓고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물약 준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해야 합니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아야 합니다. 5번. 병 입구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안 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 멸균 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 연고는 꺼즈로 닦아 버린다. 3번, 상부 결망랑 위에 넣어준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 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번,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정답은요.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즈로 닦아 버린다입니다. 자, 그럼 안연고 투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3번 하부 결망랑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넣어줍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 솜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5번 투여 후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문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번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2번 침대 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실시해준다. 5번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침대 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침상 배변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간이 변기를 대어줘야 합니다.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즉시 배변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4번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5번 변비 예방을 위해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번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번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쉴 수 있게 의자를 놓는다.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화장실 조명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둡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3번 배뇨 시 대상자 옆에 호출벨을 주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4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워둬야 합니다. 문제,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 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이동 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5번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합니다. 3번 이동 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신체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야 합니다. 문제, 유치 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1일 3회 세척한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둔다.
정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소변 주머니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 간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해야 합니다. 5번. 소변 주머니의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 후 비워주며 소변줄이 꼬여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실금이 빈번하여 부득이하게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 환기시킨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4번. 하루에 4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털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기저귀 사용 방법 알아볼까요? 2번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줘야 합니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지 않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배뇨와 배면 상태를 확인하고 젖었으면 즉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5번 기저귀에 소변과 대변이 묻어 있을 때 재사용을 하면 대상자에게 해가 됩니다. 문제.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침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번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머리 감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공복 식사 후에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에 감아줘야 합니다. 2번. 따뜻한 물로 감겨줘야 합니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줘야 합니다.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번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샴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요?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해야 합니다.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주고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닦는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티슈로 닦는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 꼴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회음부 청결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 상태에서 닦아줘야 합니다. 2번, 회음부에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3번,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목욕 담요를 마름모 꼴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줘야 합니다. 문제,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팔,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2번,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번,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번,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번,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신체 부위를 닿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혈액순환 효과를 위해서이고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줘야 합니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하며 이것은 장 운동으로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번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어야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1번 가, 다, 나입니다. 첫 번째로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은 다음 두 번째로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문제, 반자회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번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번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입니다. 문제, 침대에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5번 라, 나, 다, 가입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왼쪽에 선 후, 두 번째로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해 놓습니다. 세 번째로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 후, 네 번째로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의 오른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대게 놓는다. 정답은 5번 라, 다, 가, 나입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오른쪽에 30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히고 네 번째로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줘야 합니다.
문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입니다. 먼저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이동한 후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제. 바닥에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번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번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요.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섭니다. 2번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번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5번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해야 합니다. 문제.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2번 가다입니다. 가는 타이어 뒷부분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는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해야 합니다. 문제.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식욕 증가, 2번 피부 발진, 3번 갈증 감소, 4번 전신 부종, 5번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탈수 증상 알아볼까요? 1번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있고 2번 마른 피부와 혀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심한 갈증을 느끼고 4번 정신의 혼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번 선풍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3번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는 불이라면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꺼야 합니다. 3번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5번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번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번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그 밖에 낙상위험 대상자를 보면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집안에 낙상 위험이 있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제. 씻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씻게 한다. 3번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번 고체 상태의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 고체 상태의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한다 입니다. 연화 도움식은 액체는 점도 증진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 목 넘김을 좋게 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번 비닐우비, 2번 나일론 양말, 3번 합성 섬유 바지, 4번 견섬유 블라우스, 5번 폴리에스테로 티셔츠.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줘야 합니다. 문제. 제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번 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한다.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 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복약 상태에 따라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졌을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약 처방이 변경된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번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번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입니다. 문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번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번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을 걸어둔다.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을 걸어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밤에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둬야 합니다. 3번 안전성을 고려하여 2층보다는 1층 방으로 배정합니다. 4번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 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신발장에 신발을 넣었다가 빼면서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발을 꺼낼 수 없는 위치로 바꾼다. 2번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번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번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또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낮과 밤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주변 소음을 없앤다.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번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번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번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낮과 밤이 바뀌어서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낮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합니다. 3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4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5번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줘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종이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종이를 빼낸다. 2번 좋아하는 떡을 주며 종이와 교환한다. 3번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번 종이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번 비슷한 종이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좋아하는 떡을 주며 종이와 교환한다입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번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번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번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지갑을 누가 훔쳐 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갑을 함께 찾아본다. 2번 지갑을 찾아서 갖다 준다. 3번 똑같은 지갑을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번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번 누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 지갑을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문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의자를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번 의자를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번 손을 제지하여 의자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입니다. 그 밖에도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번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모른 척하며 하던 다른 일을 계속한다. 4번 계속하면 돌봄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5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고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대상자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번,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번, 요양보호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번, 중요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경청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2번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3번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5번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머니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1번.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번. 요즘 애들이 할머니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번. 할머니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옆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3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4번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말을 건다. 5번 대상자와 보행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보행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의사소통 방법 알아볼까요?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하고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원칙을 정하여 설명해야 하고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말을 걸고 나눈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문제.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요.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난청이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보청기를 사용할 때에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2번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3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고 저음으로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4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번 영화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번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번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 영화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입니다. 문제.
낙지를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구토를 심하게 한다. 2번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번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문제,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번 입에 손수건을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경련시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야 합니다. 2번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3번 입에 손수건 등을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90배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가슴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번 가슴이 3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번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60대 4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가슴 압박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2번 가슴뼈의 하단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고 가슴뼈 흉골의 절반 아래 부분을 압박해야 합니다. 4번 가슴이 5cm 깊이 정도로 눌리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5번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심장마비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번 출혈 예방, 2번 뇌손상 최소화, 3번 면역기능 강화, 4번 신장기능 향상, 5번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요. 2번 뇌손상 최소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